안녕하세요, 동로트 양팀장. 자,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마린 업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낚시 보팅 좋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카메라를 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회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시즌을 마감을 하시면서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관했다가 내년에 쓰면 정상적으로 되겠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겨울철 선회기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관해야 되는 데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어떻게 하시면 선회기를 가장 좋게 관리할 수 있고 내년 쓰는데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선회기를 깨웁니다. 깨워서 이렇게 엔진 거치대에 걸어 두시고요. 첫 번째 필요한 단계는 세척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동안 사용했던 선회기에 염분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회기에 있는 염분기를 깨끗하게 먼저 씻어줍니다. 저와 함께 한번 목욕시키러 가시죠. 자, 이제 물호스로요. 물호스 선회기를 이렇게 씻어줍니다. 선회기 어차피 기본적으로 실링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씻어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게 흙 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런 구석구석 이제 물로 일단 세척을 해줍니다. 염분에 아무래도 세척을 안 하신 분들 많이 찌들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민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런 데 핸들 부분 하시고 당연히 하부 프로펠러 안에 세척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금 이렇게 외부 세척을 마치셨다면요, 내부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 플러싱백으로 내부 세척하는 방법, 잔존 태연법 알려드렸을 텐데 이 플러싱백 제 영상 앞에 올렸었죠. 플러싱백을 이용해서 내부 세척 및 그 다음에 잔존유 태워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브레타 잔존유가 남아있으면요, 내년 시즌에 다시 시동 걸리면 시동 안 걸립니다. 카브레타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싱백 이용해서 잔존유를 태워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싱백 설치하시고요. 선회기의 모델에 따라서 끈 길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체결하시고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3분의 2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요 앞쪽에 중간에 보시면 날개, 프로펠러 수평 날개보다 약 한 뼘 정도 높게 한 요 정도까지 채우면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싱백에 물을 3분의 1 정도 다 채우셨으면요, 연료탱크 연료호스를 연결하시고, 아시죠? 연료 주입을 하신 다음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자, 시동이 걸린 다음에 연료호스를 뽑아줘 버리십시오. 연료호스를 RPM을 제일 낮추고 연료호스를 뽑아버려서 잔존유가 다 탔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아,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거의 잔존유 태워서 자동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잔존유가 다 소진하면서 멈출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플러싱 마쳤고요. 이 플러싱을 해체하고 제가 안쪽을 어떻게 또 보관 관리하는 세정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외관 세척과 내부 세척 끝났으면 뭐 해야겠습니까? 물기 닦아줘야죠.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엔진이니까. 이렇게 물기를 구석구석 이제 세척한 것들을 말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아무래도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좋은 건, 여기서 왁스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왁스 또 발라주시고 하시면 다음 내년에 시즌 시작하실 때 먼지만 싹 닦아내면 광택 그대로 살아납니다. 자동차 왁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차 트렁크에 다 있는 거 한번 뿌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물기 제거를 마치셨으면 저희가 설명드렸던 앞서 영상 소식 찍었죠. 선회기용 방청유. 이 선회기용 방청유를 절대 WD-40 뿌리시면 안 됩니다. 선회기용 방청유를 곳곳 회전 부위 쪽에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방청유 치러 가시죠. 자, 선회기용 방청유 양털유입니다. 자, 쉽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여기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 미리 조금 뿌려줍니다. 엑셀레이터 있는 부분이거든요. 축이 움직이는 부분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 요 부분이 있어요. 클럼프 나사 쪽. 이 부분 미리 좀 많이 뿌려주세요. 이쪽이 염분기가 민물로도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뿌려주셔야지 여기가 은근히 고착이 잘 됩니다. 염분기가 들어가서. 내년에 시즌에 이걸 돌릴 때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민물을 세척 깨끗하게 난 후에 이렇게 방청유를
뿌려주시면, 물론 그리스 뿌려주셔도 좋고요, 방청유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전 부위들 다 뿌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나중에 그리스 바르는 방법도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 부위 쪽에 꼼꼼하게 다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안쪽에도 좀 방청 처리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선액이 자체는 방청이 되긴 하지만 염분이 이제 방 표면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청유를, 여러분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꺽쇠 부분이거든요. 꺽쇠 부분은 은근히 여러분들 염분이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꺽쇠 부분도 발라주시고, 이런 부분에 그냥 뿌려주세요. 코팅하듯이 선액 전부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다만 무슨 점 주의하시냐면 여기 카브레타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카브레타 쪽은 가능한 뿌려주지 마세요. 카브레타는 흡기가 있어서 공기가 유입이 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방청유가 들어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이 카브레타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은 연결 부위 조인트나 이런 부분에 방청유를 뿌려주시면 염분에 의해서 부식 방지라든지 코팅이 되니까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방청유 관리하시면, 요거는 매번 뿌리실 필요 없어요. 짧으면 3개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정확히 플러그 교체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플러그 교체를 해볼 건데요. 플러그 교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가격 5,000, 6,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그는 꼭 시즌이 끝나면 1년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신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레저용 같은 경우에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권장은 1년이고요. 1년에 많이 못했다도 2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를 열었을 때 보시면 대부분 30마리 이하 선에 쓰시는 분도 2기통으로 되어 있죠. 4.9마리 1기통이긴 하지만 플러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그 넘버는 여기 보시면 플러그 자체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플러그를 구매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링크 밑에 걸어둘 테니까 맞는 플러그를 선액이 메이커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플러그 렌치를 이용해서 교체를 해볼 건데, 앞서 말씀드린 플러싱백, 그 다음에 방청유, 플러그 렌치까지 저희가 밑에 링크를 다 걸어둘 겁니다. 그래서 없으신 물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플러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플러그 렌치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플러그가 열리고요. 자, 보시면 플러그 상태 나쁘지가 않습니다. 플러그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쁜 건 뭐 여기에 슬러지가 막 끼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여기 하얗게 변해 있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 엔진 내부에 이상이 의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 가까운 선행점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연소가 된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방 정비 차원에서 요거는 교체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마저 플러그 열고 열어서 플러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가장 좋겠죠. 요 같은 경우에 반만 조금 카본기가 끼었네요. 일단 요것도 일부 불안전 요소 있었긴 하지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그를 뺀 김에 교체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액기를 장기간 이제 보관할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수분기가 유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고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장기간 보관하시게 되면. 피스톤 고착을 막기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투사이클 엔진 오일 선액기 사용하시는 분 다 있으시잖아요. 자, 투사이클 선액기 오일을 피스톤 안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원래는 여기서 바로 부으면 좋거든요. 근데 바로 붓기에는 이렇게 깔때기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tip을 드리면, 이런 집에 있는 일회용 숟가락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엔진오일 이제 티스푼 1스푼 정도를 넣어가지고 양목자 아는 겁니다. 선익이한테 양목자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피스톤 안에다가 1스푼 정도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1스푼 넣어주시고, 2번도 양목자. 자, 요렇게 해서 선액기 내부에 엔진오일 1스푼 정도, 딱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이렇게 오일을 1스푼씩 먹여줬죠. 그래서 다시 엔진 캐리어에 걸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지긋하게 빨리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피스톤으로 엔진오일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한 2번, 뭐 한 2-3번 정도만 당겨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 오일이 피스톤 내부에 이제 들어가서 천천히 퍼지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플러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플러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이. 요거는 BPR7HS10 플러그고요. 요거는 보통 머큐리 9.9, 9.8, 그 다음에 뭐 15마력까지도 많이 쓰이는 플러그니까 저희 링크에 걸어둘 겁니다. 플러그 필요한 거 찾으시라고. 자, 플러그는 이제 새 거를 꺼내서 하나 이렇게 돌려서 끼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 또 새 거를 꺼내서 이렇게 손으로 먼저 한번 돌리고요. 플러그 렌치가 T자형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선액이 구매하셨을 때 정비 주머니에 이런 플러그 렌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굵은 십자 드라이버 이용해서 잠궈 주시는 겁니다. 근데 플러그 렌치도 없으신 분들 저희가 링크 걸어 놓을 건데 뭐 요거나 저희가 다른 타입으로 걸어 줄 거예요. 참고로 플러그 렌치는 보통은 모델마다 다릅니다만 저마력 선액이 같은 30mm 이하는 대부분 21mm 렌치나 복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1mm 복사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플러그 렌치를 이제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꼭 잠궈 주시고요. 원래는 그 플러그마다 그 토크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분이 다들 집에 토크를 설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공구가 없기 때문에 꾹 잠궈 주시면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느 정도 힘을 내가 간 상태 꾹 뻑뻑할 정도 지긋하게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돌려주시면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그를 꼭 이거 씌워주셔야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플러그 캡 씌워주시고 플러그 캡 씌워주시면 플러그 교체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제가 구리스 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선액에 물론 방청료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은 안에 구리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리스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리스 튜브형 요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이펭귄이란지 기본 용품은 들어가니까요. 튜브 타입으로 구리스 어떻게 주입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구리스 타입 마린용 구리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칼로 잘라줄 거예요. 칼로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잘라주면 이게 구리스가 보이시죠? 여기 나사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주시면 구리스건의 체결이 끝나고요. 이거는 선액이뿐만 아니라 트레일러의 베어링 그리스로 쓸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보시면 구리스 니뿔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구리스 넣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구리스건 사용 방법은 이렇게 체결하신 다음에 이 구리스건을 쭉 밀면요.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구리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선액기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액기마다 보시면 회전부 있는데 구리스 니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없지만 이쪽에 앞에 야마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축이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선액기에. 그런 부분이 안에 여기 보시면 이런데 이미 구리스가 조금 나와 있거든요. 기존의 새 엔진 때도 그렇고 사용하시다 보면 구리스가 이쪽 흘러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리스 니뿔이 달려있죠. 이쪽에 아까 보여드린 구리스 건을 이용해서 구리스를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체결한 구리스 건으로 주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꽉 끼우고요. 구리스 밀어주시면 돼요. 구리스 밀어주시면 구리스가 흘러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리스를 밀어내고 새로운 구리스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구리스가 이제 밀어 나올 만큼 주입을 해주시면 되고 위쪽에도 동일하게 꽂고 구리스 건으로 주입. 어이구 제대로 안 꼽히면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구리스 니뿔이 정확하게 꽂힌 상태에서 주입을 해주면 이쪽에 새 구리스가 밀고 나옵니다. 기존의 구리스가 오래돼 있으면 굳어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리스를 주입해주고 나면 헌 구리스가 나오고요. 새 구리스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할 때 이런 데 고착이라는 데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리스 건과 구리스를 사용하셔서 엔진을 관리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하부 기어 교환을 해볼 거거든요. 보통 시즌이 마치고 이번에 교환해 주시고 내년 시즌을 맞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1년 주기로 하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 타입이 있고요. 하부 기어 교환 키트가 있거든요. 자, 장단점 말씀드리면 보통 하부 기어 튜브 타입은 선액의 15마력 이하 한 18마력까지는 요거 하나로 교환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이거나 할 경우에는
요 튜브 타입을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 하부기어 용량이 크거든요.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처음에 튜브 타입을 조금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얘가 커팅을 했다가 짜다가 흘러버리면 제대로 초보분들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지금 1리터짜리 되어 있고 교환 키트 있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해요. 15마력 기준에서는 요거 한 3번, 4번 정도까지 교환 가능하거든요. 금액상으로 보셨을 때 얘가 경제성 훨씬 높고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키트 타입으로 된 타입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키트 타입으로 된 거를 한번 이용해서 하부기어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타입 교환하는 건 제 영상 다시 밑에 걸어 둘게요. 자, 그리고 필요하신 공구는 일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굵은 일자 들어있으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볼트가 고착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집에 있는 일자 드라이버 있으셔도 되고요. 정말 고착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철물점에 가시면 주먹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주먹 드라이버라면 힘이 강력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일 고착이 돼서 안 풀리면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볼트를 제가 푸는 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푸는 방법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요거 푼다고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방촉류 말고 WD-40 있잖아요. 이거를 요 주변에 계속 좀 뿌려줍니다. 계속 뿌려서 약간 불려주는 거예요. 얘는 침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고착된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니까 이걸 WD를 계속 뿌려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팅건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집에 히팅건 있으신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기 같은 걸로 열을 가해서 이런 부분을 고착된 거를 열을 가해주면은 풀기가 쉬워요. 보통은 또 토치를 이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토치나 그 히팅건은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집에서는 이제 드라이기 이용해서 이쪽 볼트 부분에 가해를 많이 해주시면 고착을 좀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일자 드라이버라 망치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이 볼트의 회전 방향을 향해서 콩콩콩콩 때려주면 됩니다. 이제 손에 막 콩콩콩콩 때려주면서 회전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가해주면 고착된 볼트를 푸는 이제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말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고착을 풀었거든요. 자, 이제 고착 풀었고 하부 기어를 교환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기어를 교환하실 때 미리 기어 오일을 폐 기어를 받을 통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전문 통이 있긴 하지만 굳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조그만 통을 하나 밑에 받쳐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서 일자로 풀어주고요. 이 볼트를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뭐냐면 여기에 볼트에 가스켓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스켓이 있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고착된 걸 풀다 보니까 이 가스켓이 그만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꼭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스켓 없으면 하부 기어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남보트 전화 주시면 각 모델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품을 주문해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요 가스켓 잊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찢어졌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볼트를 풀어주면 오일이 드레인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가스켓이 있으니까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드레인돼서 나오죠. 저희가 이거는 전에 전시를 하고 있는 엔진이라서 하부기 오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을 별로 하지 않는 엔진이라서 여러분의 엔진 오일은 아마 좀 까맣게 나올 거예요.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인을 충분히 시켜주시고,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열었는데 오일 색깔 까만색이 아니고 우유빛깔 회색 빛깔 나오는 경우에는 뭘 조심하셔야 되면 그건 수분이 유입된 겁니다. 꼭 가까운 선회의점에 가셔서, 이게 보통 오일 실들이 손상이 된 경우 그렇거든요. 리데나라는 부품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실링이 돼 있어야 돼요. 실링이 손상이 돼서 하부 기어 쪽에 물이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꼭 그런 리데나 교체라든지 방수 작업을 새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드레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부 기어를 교체할 때 좋은 거는 제가 팁 알려드리면 일반 면장갑보다는 이런 요리 장갑 있죠. 라텍스 장갑. 라텍스 장갑을 이용하시면 이제 손의 감각도 좋고, 면장갑 쓰시면 오히려 젖잖아요. 손 어차피 또 젖어버리거든요. 아마 집에 가정에 있을 겁니다. 자, 드레인이 어느 정도 됐으면 기존에 남은 잔유를 좀 빼내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위쪽에 놓고 몇 번 펌핑을 해주시면 위로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하부기어를 넣어서 이제 보이시죠?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은 폐 잔유를 빼주시는 작업이에요. 지금은 오일이 깨끗하니까 표시가 안 나겠지만 아마 사용하시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에서 깨끗한 오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흘려내려주면서 기존에 있던 잔유를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부기어를 주입을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강조. 가스켓
볼트에 가스켓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가스켓 있는 확인하시고 볼트를 조아 주셔야 됩니다. 우선 위쪽에 이렇게 하부 기어 볼트 이걸 체결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일을 넣을 때 위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아닙니다. 아래부터 이렇게 펌핑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흔히 말 오바이트에서 나올 때까지, 넘쳐서 흘러나올 때까지 펌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펌핑에서 흘러나온다, 꽉 차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때 재빨리 볼트를 위쪽을 먼저 잠궈주시면 돼요. 자, 튜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밑에서 짜 넣으면서 위에 흘러나올 때까지 그냥 짜주시면 돼요. 이제 펌프 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핸드 펌핑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편한 게 있겠죠. 보시면 이제 흘러나오죠. 이 상태에서 재빨리 볼트를 잠궈주시는 겁니다. 지금 가스켓이 조금 손상된 지 나중에 제가 가스켓 고쳐줄 겁니다. 지금 촬영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잠궈 주시면 공기가 안 통하거든요. 공기가 안 통하면 밑에 흘러내려오는 속도도 여기를 풀더라도 늦어집니다. 거의 안 내려와요. 공기 안 통하면. 보시죠. 그죠? 이 사이에 빨리 아래쪽 볼트를 가스켓 확인하시고 이렇게 잠궈 주시면 끝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펌프 타입을 했지만 튜브 타입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쪽 커팅 해주시고요. 볼트 푼 상태에서 이래놓고 꾹꾹 짜 넣어주시면 됩니다. 꾹꾹 짜 넣어서 요 위를 흘러나올 때까지 쭉쭉 짜서 흘러나올 때 해주시고, 위에 흘러나온다 싶으면 여기 잠궈주고 그 다음 빼고 잠궈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튜브 타입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펌프 타입 일체형을 권장드리는 거고요. 또 경제적이기도 하고. 튜브 타입 하시는 거 다른 영상 또 참조 부탁을 드릴게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회기를 관리하시면서 하나 또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약간 성질이 다른 재질의 메탈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아연인데 일명 아노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자기 희생판이라고 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선회기가 알루미늄 바디거든요. 근데 해수에 닿으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든 선회기 이게 달려 있어요. 물론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요거는 지금 머큐리 9.9, 도하츠 9.8 기준에서는 트림탭 아노드라고 하거든요. 여기 프로펠러 위에 아연판이 붙어 있어서 하는 역할은 부식이 나올 때 얘가 먼저 부식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바디 선회기가 부식되기 전에 이 아노드가 먼저 부식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노드가 다 삭았을 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50% 이상이 닳았을 때 그게 교체를 해주셔야지 선회기의 부식이 안 일어납니다. 선회기들 보면 페인트들이 막 일어나 오래된 선회기 보면 있어요. 제때 아노드를 교체해주지 않아서 발생된 이제 부식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거 술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지금 도하츠 4.9, 머큐리 4.9인데 아노드 보세요. 이미 많이 부식이 됐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미리 부식이 돼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교체 시기 조금 지난 거예요. 각 메이커별로 각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15 같은 경우 이 프로펠러 위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판 보이시죠? 저게 아노드입니다. 저거를 육각 렌즈를 이용해서 풀어주셔서 교체하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교체를 원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남보트 전화 주셔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모델명과 연식까지 알려주시면 좋고요. 모델명, 메이커명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품을 조회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겨울철에 잊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가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행이 보시면 다 이 아연판이 달려 있어요. 메이커마다 다른 거, 위치가 다를 뿐이지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이런 외장형 연료통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실외에 보관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 생기냐면,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에서 안에서 계속 이슬이 맺혀요. 결로 현상이 생기거든요. 서너 달 정도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상당류의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있냐면, 이거를 보관하실 때 차라리 꽉 채워서 보관하세요. 안에 공기량이 없어야 되는데 공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결로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비우시거나 아니면 아예 꽉 채워 놓으시는 게 좋고요. 꼭 내년 시즌에 시작하기 전에는 유수분리기라는 걸 이용해서 안에 수분기를 제거하시고 연료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연료 탱크를 온도 차이가 없는 실내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료 탱크를 외부에 보관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제 결로 현상에 대한 좀 꼭 잊지 마시고, 내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새기름을 쓰시거나 꽉 채워두시거나 아예 다 비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내년 시즌, 물론 제가 영상을 또 촬영할 겁니다만 물 때문에 엔진에 물 유입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마지막 팁이라는 거. 이상 선회기에 보통 30마리 이하까지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30마리 이하 선회기의 겨울철 관리 방법, 그 다음에 보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런 거 모르셔서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여러분 레저 생활 즐기는데 나중에 내년에 시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엔진에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수많은 지금 관리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선행비 외부 세척, 그 다음에 플러싱백을 이용한 내부 세척, 세 번째는 그 플러싱백 연결했었을 때 잔존유를 연료수 빼버리고 잔존유를 다 태워버리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브레타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세척을 하면서 잔존유 호스 빼버리고 시동 꺼질 때 놔두는 거,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필요한 부자재들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용품은 아래 링크를 걸어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다 걸어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하신 물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단 플러그는 여기에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을 따로 만들지 말고 따로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플러그란에 맞는 플러그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저 하부기 올 때 가스켓 있죠. 그거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모델명을 조회를 해서 가격과 부품을 출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선익이 어떻게 잘 보관하고 관련지 알려드렸잖아요. 내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겨울 지난 선익이 어떻게 예를 들어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남부터 양팀장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